자, 안녕하세요. HLB가 장 초에 갭이 떴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갭이 대략 4.76% 떴는데 음봉으로 한번 밀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1%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 12월 28일에 저점을 찍고서 계속해서 하락한 것 같지만은 우상향을 또 다시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 동안에 항서제약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주가가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실망하신 분들이 이제 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차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세가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박셀바이오가 너무 잘 나가니까, 주가가 너무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프신 주주님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원래 박셀바이오에서 다루려고 했으나 박셀바이오 제목을 달기에는 용기가 없어서 HLB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헤이게 대한 건데, 자, 저번 박셀바이오 영상에서 이 항암 주인요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전 영상이죠. 이것을 HLB에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미세하게 조금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이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조금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것들은 최대한 안 다루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다루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백스 NK가 병용으로 했죠. 자, 그래서 중앙생존 기간이 1월 기준으로 40개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 살아있다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훨씬 오래 살아있겠죠. 자, 그거는 이제 아직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이 40개월을 기준으로 볼 텐데, 자, 이렇게 뛰어난 임상 효과를 본 것은 NK세포의 이유일 수도 있고요, 이 항암 주인요법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용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효과라고만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정답인 답변은 이 둘의 시너지 효과, 이 둘 다 효과를 발휘해서 중앙생존기간이 40개월이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랑도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먼저 그 전에 이제 헤익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간동맥에 직접 주입하는 게 바로 헤익입니다. 우리가 테이스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름이 다르죠. 테이스랑 헤익은 다릅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자, 테이스는 견동맥 색전술이라고 하고요, 헤익은 간동맥 주입 화학요법입니다. 자, 얘는 색전을 하는 것이고 얘는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고 단순히 색전 물질만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색전 물질이 들어가서 그 동맥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 동맥을 통해서 종양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해서 굶겨 죽이는 게 바로 테이스, 견동맥 색전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맥 색전은 시행하지 않고 항암제만 동맥으로 투여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간동맥 주입 화학요법, 헤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쓰는 것도 많습니다. 항암제를 동맥으로 넣어서 폭탄을 먼저 터트리고 색전 물질을 넣어서 막아주는 그런 치료를 이제 많이 하는데, 자, 엄밀하게 테이스랑 헤익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테이스는 색전을 한다, 그리고 헤익은 항암제를 동맥에 투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박셀바이오의 백스 NK 같은 경우에 병용요법으로 이 헤익이랑 같이 했다는 건데, 헤익은 이 NK세포를 투여한 거죠, 간동맥 내로. 자, 이것을 같이 했다라는 건데요. 자, 보통 우리가 중앙생존기간 40개월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기존의 치료제였던 소라페닙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라페닙 같은 경우에는 OS가 이거보다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소라페닙이랑 NK세포랑 딱 비교를 하면은 괜찮겠지만은 헤익이라는 게 병용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헤익을 사용했을 때 중앙생존기간이 몇 개월인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데, 자, 헤익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것을 병용으로 많이 쓰느냐, 이거랑 뭐 시스플라틴, 자, 이렇게 병용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28년간 이 헤익의 치료 성적을 후향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5년 생존율은 32%라고 하는데요. 자, 중앙 생존 기간이 약 31개월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테이스랑 성적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헤익이 기본적으로 중앙 생존 기간이 높습니다. 약 31개월로 조사가 되는데, 야, 그러면은 왜 헤익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냐, 몰랐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항암제 회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헤익, 테이스 그런 공부를 잘 안 했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들은 수술 이런 겁니다. 수술이 근치적 수술. 그러니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수술이죠. 그 다음에 수술이 안 되면은 테이스가 그 다음에 고려가 될 수 있고 뭐 테이스랑 비슷한 방금 봤던 헤익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 이식 이런 것들은 이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게 다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미 전신에 막 퍼져 나가고 있고 상태가 말이 아닌 사람들, 진짜 말기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앞에서 말했던 수술도 안 되고 뭐 테이스랑 헤익이랑 뭐 간이식 이런 것들이 힘든 사람들은 이제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진짜 마지막에 쓰는 게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제가 뭐 꿈의 신약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항암제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가장 효과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앞에 좋은 옵션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헤익이라는 거였는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소라페닙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존의 소라페닙 같은 경우에는 시판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헤익이 결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연구를 보니까 테이스에 비해서 헤익이 더 종양 반응 및 생존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간암 치료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헤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간동맥에다가 항암제를 넣어주는 건데 이것의 중앙 생존 기간은 일본에서 28년간 후양적 연구를 했는데 중앙 생존 기간이 31개월로 조사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인이랑 일본인이랑 뭐 인종 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지만 같은 동양인이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요 백스 NK의 중앙 생존 기간 40개월은 이 헤익의 역할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스 NK 세포만의 효과는 아니고 이 병용이니까 물론 백스 NK가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은 이 백스 NK 세포지만은 이 헤익을 같이 써가지고 효과가 이렇게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자료를 단순하게 대입을 해본다면은 이 헤익이 30개월 그리고 이 NK 세포가 10개월 정도 가져간다라고 단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HLB랑 비교를 조금 해볼 수 있는데 직접 비교는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면은 HLB 리보세라닙도 이 헤익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2세대 치료제죠. 2세대 항암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형보다는 환경을 굶겨 죽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헤익이랑 병용요법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리보세라닙은 이번에 중국에서 시판 승인이 되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었죠. 그것은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자체만의 효과인데 백스 NK 같은 경우에는 헤익이라는 중앙 생존 기간이 이미 31개월로 조사가 되었던 이것과 같이 병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40개월이라는 매우 뛰어난 인상 효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실제로 아까 봤듯이 플루오르우라실이랑 시스플라틴을 헤익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완전한 반응 CR이 4명이고 PR 9명 이렇게 CR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HIV가 뭐 박셀바이오를 그렇게 배합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주가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아파티닙이 중국에서 간암 승인을 받은 것은 리보세라닙 단독이죠. 하지만은 박셀바이오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헤익이라는 거랑 같이 병용을 했다라는 점이고 헤익의 중앙 생존 기간은 31개월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영상은 박셀바이오 주주님들이 안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